임신 중에는 과체중도 또 저체중도 모두 좋지 않아요. 임신 중에 저체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이제 임신 중에 과체중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체중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따로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물론 말씀드렸지만 체중은 뭐 과체중, 표준체중, 저체중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12.5kg 정도 증가하는 범위가 안정적이고 좋다는 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임신 중에 저체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산모에게 좋지가 않고 또 하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산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보면 산모가 체지방 축적을 잘 못하게 되면 나중에 출산 시에 산통이 이제 미약산통이라고 하죠. 진통이 이제 미약진통이라고 해서 진통의 세기가 너무 약하거나 출산 시에 강한 힘으로 이제 힘을 줘서 아이를 내보내야 하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또 산후에 출산하고 나서 체력이 좋지 않아서 뭐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등의 산후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서 산모들이 임신 내내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저체중이 좋지 않은 이유 두 번째,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데요. 다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아기가 너무 작은 몸무게로 아기의 저체중, 태아의 저체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요. 또 아기가 뱃속에서 발육부진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더뎌서 아기 출산하고 나서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바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해야 하는 확률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체중 산모이신 분들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고 계시고 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혹시나 입맛이 없거나 뭐 노력을 해도 먹는 양이 잘 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또 병원에서 몸무게를 좀 더 늘리기를 권유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평소에 적절한 운동량을 조금씩 증가시켜서 먹는 양도 같이 증가시키는 것이 체중 증가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신 중에는 과체중도 또 저체중도 모두 좋지 않아요. 본인이 과체중이라고 해서 물론 뭐 야채류만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내가 저체중이기 때문에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여러 가지 5대 영양소를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잘 하셔서 모두 순산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베TV였습니다.